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구루입니다. 환율이 또 발작을 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환율이 단숨에 1320원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1335원이 돼버렸어요. 비상사태죠. 과거 2002년 닷컴 버블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때, 심지어 코스피가 1400까지 하락했었던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보다도 더 심각한 고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가 체감적으로 힘든 게 바로 물가 때문이죠. 점심도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는 직장인분들이 1명, 2명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면은 수입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도 6%라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갑자기 환율이 또 한 번 이렇게나 발작을 하는 이유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다시 자산시장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설마 했던 환율 1,400원대란 숫자도 아예 못 볼 거라는 장담을 하기가 솔직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기본적인 투자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들께서는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현재의 경제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니까요.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겠죠. 현재 미국의 연준 의장은 파월이지만 실세는 제임스 총재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올해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 예상치까지 수차례 꾸준히 맞춰올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 블라드 총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외환 시장도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을 했고요. 패드워치 금리 전망도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달 미국의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59%까지 떨어졌고요. 반대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은 41%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30%대였는데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10% 정도 더 높아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0.5% 인상, 빅스텝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침 5밤만 자고 나면은 미국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의 계좌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가 궁금하면 일기예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금리 방향성이 궁금하다면은 이번 잭슨홀 미팅을 보시면 될 거예요.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꽤 간단해요. 이미 시장은요, 눈치를 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이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밈 주식들의 폭락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곧 미국의 연준이 당분간은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은 이미 눈치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단기간 많이 하락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도 살짝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동안 저점에서도 시장은 20% 이상 꾸준히 유의미한 반등을 계속 해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를 보더라도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꾸준히 이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3%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의 작은 액션 하나하나들이 달러의 하방이 아니라 상방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요, 외환시장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가는 걸 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환율 1,200원을 돌파해버렸고, 장기간 여러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또다시 환율 1,300원을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간 느낀 거지만 시장은 항상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솔직히 너무 싸다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못 오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더 오르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환율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1,100원대이던 환율이 1,200원, 1,300원을 돌파한 이유는 정말 많았습니다. 전쟁 장기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보면은 무역 적자가 있을 수 있겠고, 금리 역전 우려감, 해외 투자자들의 증가,
위안화 강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위안화 강세만 빼면은 그 어느 하나 아직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 시장은요, 연준의 계속된 통화 긴축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고환율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 변화가 없다면은 환율의 추세 또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과거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을 꼭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연설을 항상 챙겨보는 이유가요, 그동안 잘 맞춰왔던 이유도 있지만 이분의 말이 제일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일 원하고 있는 전망이기도 하고요. 현재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요, 다음 달 0.75%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블라드 총재는요, 18개월 안에, 욕한 거 아니에요, 18개월 안에 금리 인상을 끝마쳐야 되고 이 안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주장대로라면은 다이너마이트는 1년 반 안에 터질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니까 더 빠른 3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될 수도 있겠죠. 아직 0.5%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타 연준위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미국도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초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0초가 돼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미국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할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약간 낮아진 CPI만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라고 방심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연준까지 방심을 해서 통화 긴축에 해이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의 CPI는요, 언제든 다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CPI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황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 그다지 큰 기대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연준은 9.1이라는 CPI가 8점 후반대로 한번 내려왔다고 해서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현재의 연준은요, 수요를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워야 하는 도간에 든 쥐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를 우리가 살살 올려줄 테니까 너네들은 다시 소비를 좀 많이 해줘 라고 사인을 주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겠죠. 이러한 현재 실상을 잘 파악해 놓은 사람들은 시장이 당장 오를지 내릴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환율이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정도는 인지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카드게임에서도 조커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180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벤트도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던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 주는 거겠죠. 현재 주택지표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CPI에서 40%의 비중이나 차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데에도 이 지표가 내려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만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잡혀갈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로 부디 유가가 또다시 등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이스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